부사색 노란봉투법은 지금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국회에서 이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몇 가지 개정되는 그 안을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데, 쌍용자동차 파업을 할 당시에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했고 모두 출혈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때 사실 사측이 파업을 주도한 그 노동조합 인원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청구를 했었어요. 가압류도 하고. 그쵸. 근로자들이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막 파업을 했는데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쵸.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뭐 모금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 범위 확대예요. 사용자가 뭐고 사용인이 뭐예요? 사용자는 사업주하고 똑같은 사업주. 말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 큰 기업이든 중견 기업이든 하청업체를 쓰는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 파견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지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청의 사업주한테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청업체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어떤 지시라던가 이런 것에 단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일을 주는 업체에다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원청이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어떤 뭐 근로 조건이라던가 임금이라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진짜 사업주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 임금을 좀 올려달라,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한 나의 사업주로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똑같네요. 옛날에 베테랑에 네. 정웅민이 뭔가 그 임금을 못 받았는데, 그죠? 그쵸. 네, 그쵸. 유엔한테 갔는데, 그쵸. 그 관리하는 네. 사람은 약간 그 바지 사장처럼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실제로는 나의 사용주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사용주로 볼만하다 라는 대상도 뭔가 교섭을 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내 근로 조건에 대해서 뭐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노동쟁의 대상 확대인데 파업 대상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노동쟁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바 보이콧, 뭐 태업, 뭐 그런 것들도 다 정의 행위의 일환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장이 불일치가 됐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정해진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단체 협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로 조건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당연히 의견이 불일치가 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안 그런 사업장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나는 10,000원 달라, 9,000원밖에 못 준다 이러면 이제 뭐 파업을 하는 게 가능한데, 이미 막 9,5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9,500원 받는데 9,800원 주세요라고 파업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도 하겠다. 네. 파업의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를 하자. 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뭐 해고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라든지 이게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 파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두 번째. 대기에서는 이 개정안을 굉장히 되게 되지 싫어할 것 않겠네요. 같은데. 당연하죠. 그냥 듣기로는 그냥
파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견이 안 맞는데 파업해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노동조합 내에서도 일정 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파업에 돌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하게 파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재 사항들은 있거든요.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와 가장 많은 연관이 있는 건데 파업을 하고 나면 어쨌든 손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시간 동안에는 일을 못하니까 네, 일을 못하니까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정당한 파업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 손해배상 책임 두려워가지고 내가 정말로 정당하게 이거는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치, 다들 그치, 이제 몸을 그치. 사릴 거잖아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줄인다고 하면 뭐 1인당 청구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건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그 모든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아마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법 시행이 되고 나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 다듬어져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사실 따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물으면 안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예요. 이거 네. 국회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반대가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이 됐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어떤 이익 구도의 변화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누구 한 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논의와 논란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계속 되고 있었던 이게 옛날부터 되셨어요? 사항입니다. 그쵸. 네.